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 가족상담센터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곧 40 되는 주부입니다. 2012년 결혼해서 남편과 미국에서 살고 있고, 최근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혼자가 되신 시어머니로 인해 부부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남편은 외동이고 어머님은 남편이 20살 때 재혼하셨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 사고도 많았고 어머니가 고생하셨다고 늘 생각하며 어머님이 어떤 말을 해도 아기가 없으니 이해해라 라고 합니다. 신혼 초 함께 살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분가했지만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남편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시아버님이 아프셨을 때 어머님이 혼자 간병하다가 힘드셔서 한국에 한 달씩 다녀오셨는데, 올해 한국에 가신 사이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위로로 하는 말들에도 눈빛이 변합니다. 시어머니 관련 이야기를 꺼내면 항상 그렇게 무섭게 변합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신혼 때 제 친정엄마께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고 하셨고, 제가 만든 음식을 토할 것 같다 하신 적도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아들 자랑만 하시고 늘 부정적인 말씀만 하세요. 심지어 제 친정 가족 앞에서 제 성격을 험담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엄마를 공격하지 말라며 방어부터 합니다. 제 마음은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엄마 편이에요. 어머님은 영어도 운전도 못하셔서 병원이나 마트 갈 때마다 제가 모시고 다닙니다. 남편은 엄마 좀 챙겨드려 하면서 자신은 핑계를 댑니다. 가족 여행 얘기가 나오면 엄마도 데려가자고 하지만 정작 혼자 모시고 가는 건 싫답니다. 저는 점점 지치고 남편의 눈빛과 태도도 두렵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버텨왔지만 이제는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회의감이 듭니다. 남편과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지, 또다시 남편의 눈빛이 변할까 두렵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는 더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지 아니면 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되게 버거워요. 근데 이제 아이들 때문에 지금 이 세월을 지금 계속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지를 뭐 직접 본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하여튼 지시 명령적인 태도로 지금 사연자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연자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에 많이 단어를 이제 재반복해서 쓴 게, 남편의 이제 눈빛이 변한다. 그 눈빛 변한다는 이야기를 몇 번을 하시는 걸 보면 확실히 사연자님이 눈치를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눈치를 보나? 내가 정말 눈치를 보는 건 남편의 표정을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읽고 있는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건데, 남편이 그렇게 눈빛과 표정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내가 그렇게까지 남편을 사리고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신 어머니에 대한 거기 때문에 남편이 내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는 거겠죠. 근데 이건 거꾸로 내가 하면서도 내가 남편 눈치를 보고 있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남편 건 아니고 내 거거든요. 이거는 좀 개인 상담 영역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안의 내용 안에는 시어머니가 뭔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적으셨냐면, 내가 이기적인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마땅히 내 마음이 우선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입장, 내 상태가 우선이 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또 하나의 책임이 있거든요. 자녀를 잘 돌봐야 되는데 내 정서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헤집어지면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양육과 교육을 하기에는 내가 무슨 슈퍼우먼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이유로 슈퍼우먼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지켜지지 않고 내 아이들을 양질의 어떤 양육과 교육을 한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나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주를 인정하고 내가 우선순위가 돼야지 되는 게 맞아요. 이 문제에 어떤 해결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에 첫 번째는 뭐냐면, 어머니는 내 아들이 하는 생각과 태도가 느껴지는 대로 해요. 주체는 절대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아들이 허용하고 경계를
제대로 설정 안 해놓고 뚫어놓고 산다라는 걸 어머니가 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아들을 보면 아들이 며느리한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남편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문제들이지 어머니는 열외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 문제를 사연자님이 정확하게 해결을 하려면 사연자님의 내면이 좀 건강해야지 돼요. 실하고 건강해서 나를 어떤 지탱하고 나를 잘 지켜내는 그 내면에 정말 오롯한 힘과 정신 같은 게 있어야만 남편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 나한테 정말 미안해 하기도 하고 진심으로 정말 고마워 여보라는 이런 어떤 좀 공들이는 어떤 태도와 자세가 나오잖아요. 어머니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안 따라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진짜로 열외돼요, 어머니가. 남편이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도 있지만 자기가 잘못하는 거를 인식도 못하게끔 사연자님이 그동안 많이 협조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싹 걷어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상담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개인 상담 하다가 남편이 합류가 돼서 부부 상담으로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아이들한테 정말 안정감을 주는 에너지로 아이들한테 또 도달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도 없는 이 어떤 시댁 갈등, 부부 갈등 케이스를 다루지만 정말 본인 개인의 문제로 딱 직면이 되게 되면 정말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암담해지거든요. 분명히 이 문제는 해결을 반드시 하시고 생활을 하셔야 더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 말씀 전하면서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